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2025년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인하가 시작일 뿐인지 아니면 단발성에 그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연준은 2025년 들어 첫 0.25%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고용 시장의 둔화, 3%대에서 고착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첫 완화 카드를 꺼내는 거죠.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이번에 함께 발표될 점도표입니다. 이유는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한 일종의 로드맵인데요. 지난 6월 점도표에서는 2025년에 총 2번 인하가 기본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최근 고용 시장이 약세 신호를 보내면서 월가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갈립니다. 신중론을 얘기하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요,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적절하다. 하지만 무리한 연속 인하는 없다. 물가와 고용 사이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고요. 공격적 인하론을 제기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고용시장이 이렇게 약하면 연속 6번 인하까지 가능하다. 내년 초 기준금리는 2.75에서 3%대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립과 경계론 사이에서는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3%에서 고착되고 있다. 고용 둔화가 있긴 했지만 너무 빠른 인하는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월가의 베팅은 공격적 인하, 연준 내부는 신중 모드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번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건 정치적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해 투 레이트이라며 인하가 늦었다고 공개 비판하고 있었죠. 또한 백악관 측은 스티븐 마린을 연준 이사로 임명하면서 연준 독립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압박은 향후 연속 인하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0.25%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연준은 신중하게 데이터별 회의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월가와 투자자들은 연속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관건은 다가올 고용 물가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고용 시장이 더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연준은 연속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작일 수도 단발성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라면 단기 시장 반등뿐 아니라 중장기 흐름까지 차분히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5%, 테슬라는 플러스 2%, 루시드는 마이너스 0.6% 소폭 하락하면서 19.72불로 마감했고 애프터 마켓에서는요 1.93% 상승하면서 2.1불까지 반등했네요. 장 초반에는 매수세가 유입되며 20.4불까지 고점을 찍었지만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이후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애프터 마켓에서 다시 20불을 회복한 것이죠. 이는 단기 트레이더들의 매매 공방 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6.8 밀리언 달러로 평균 거래량 13.6 밀리언 달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고요. 한마디로 관망세가 강했고 뚜렷한 추세 돌파 힘은 부족했다 볼 수 있겠네요. 오더플로우는 총 인플로우는 22.28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24.43 밀리언 달러, 순유출이 마이너스 2.15 밀리언 달러였습니다. 라지 스케일은 지난 일주일간 누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했고요. 당일 개인 매도가 주가를 눌렀고 대형도 소폭 분배했습니다. 자, 단기 지지선은 19불에서 19.2불입니다. 단기 저항선은 20.5불, 20불을 지켜내는지가 향후 단기 흐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1월 6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생산량 증가, 신차 라인업 진척도, 추가 자금 조달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기대치를 웃돈다면 23불 이상 반등도 가능하지만 만약 자금 조달 압박이 강조가 된다면요. 다시 18불 이하로 밀릴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항시 빠르게 자금 조달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19에서 20달러 구간에서 짧은 몸통의 캔들이 연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동시에 보이면서 매수 매도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중립적인 구조고요. 즉 시장은 다음 방향성을 정하기 전에 숨고르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촉발 변수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연준의 첫 인하 25 베이시스 포인트 유력 점도표 론이 거론될 수가 있겠고요. 완화 시그널이 강화되면 고위험과 성장주의 베타 상향 조정으로 루시드의 단기적인 훈풍이 예상됩니다. 또한 섹터 모멘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EV 업종, 부품주의 동조와 관세 보조금 원자재 가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사우디 공장 업그레이드에 나서면서 단순 조립을 넘어 풀 생산 체제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생산 확대가 아니라 루시드의 글로벌 전략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루시드는 현재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차량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조립 키트 조립 방식이었지만 앞으로 풀 생산 체제로 전환해 연간 5,000대에서 15만 5,000대 생산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수요를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요. 중동을 넘어 유럽, 아시아까지 수출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인력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약 65%가 사우디 국적 인력으로 미국 공장에서 훈련을 받고 복귀한 인재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는 사우디 비전 2030 정책과도 맞물리며 루시드가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정책 파트너로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겠네요. 이번 공장 확장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CC 국가 앞으로 매년 1개에서 2개 정도 신규 시장 진출이 가능하고요. 현재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중동 핵심 시장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넨 IA 오토쇼에서 그래비티 SUV가 유럽 데뷔를 마쳤고요. 첫 고객 인도는 2026년 1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생산 판매 동시 확장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올해 생산 가이던스를 18,000대에서 2만 대로 제시했습니다. 임시 CEO 마크 윈터호프는 내부 목표는 여전히 2만 대라고 강조했죠. 즉 단기적으로는 생산 목표 방어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드사이즈 플랫폼이 사우디 공장에서 풀 생산 체제로 본격 가동화되면 루시드는 단순 EV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제조 수출 플레이어로 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루시드의 사우디 공장 업그레이드는 생산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글로벌 수출 허브 확보, 사우디 현지화 및 정책 후광, 미드사이즈 플랫폼과 그래비티 SUV의 글로벌 확대, 단기적으로는 2만 대 생산 목표 달성이 관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우디 풀 생산 체제가 루시드의 진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럽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스위스 취리에 새로운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스위스는 시계와 명품으로 대표되는 럭셔리 허브이자 프리미엄 자동차의 견적지죠. 이번 스튜디오 오픈으로 유럽 내 8번째 매장, 스위스에서는 2번째 매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취일이 중심가에 영구적인 스튜디오를 마련했다는 점은 상징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쇼룸이 아니라 루시드가 유럽 럭셔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취일이 스튜디오 오픈은 루시드 그래비티 SUV 런칭과 시기가 맞물렸죠. 최대 7인승 SUV, 루시드 특유의 첨단 전기 파워트레인, 럭셔리와 실용성을 모두 충족시켰고요. 스위스는 고소득층 비중이 높고 프리미엄 SUV 수요가 강력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그래비티는 스위스 시장에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강화하는 핵심 모델이 될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EV 시장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테슬라, 비아디 중심의 대중화 규모 경쟁이 있고요. 메르세데스 EQ, BMW, i 시리즈 등 럭셔리 프리미엄 EV 경쟁이 치열하죠. 루시드는 후자, 즉 럭셔리 전기차 니치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스위스 취일이 스튜디오는 바로 이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럭셔리, EV 혁신이라는 루시드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대입니다. 정리하자면 루시드 모터스의 취일이 스튜디오 오픈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닙니다. 유럽 럭셔리 시장에 깊게 뿌리 내려는 전략적 행보고요. 그래비티 SUV 런칭과 결합된 현지 시장 공략, 글로벌 EV 경쟁 구도에서 럭셔리 프리미엄 세그먼트 자리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 중기적으로는 판매 확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시장에서 루시드가 테슬라와 독일 럭셔리 브랜드 사이에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